미국과 서방 군대에 의해 탈레반이 반군으로 전락하고 20년간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던 시절에도 미약하긴 했지만 탈레반과 알카에다는 위구르족을 지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군으로 쫓기던 그 절박한 시절에도 지원했는데 아프간 정권을 되찾은 지금 탈레반은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탈레반은 알카에다와 공개적으로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를 공격하지만 않는다면 서로를 적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프간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탈레반이 지나친 무리수를 두지 않겠지만 그걸 알면서도 철수하는 미국을 보며 중국은 완전히 똥 밟은 표정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서방 세계도 굴복시키지 못한 그 독종에게 미군과 서방 진영이 두고 가버린 100조 원 규모의 첨단 무기들이 탈레반에 고스란히 넘어가 버렸습니다. 중국의 1대1로 정책이 유럽을 향해 뻗어가는 마지막 중국 영토인 위구르족이 사는 곳은 서방 세계와 가장 큰 충돌을 빚고 있는 지역이며 강제노동과 강제수용을 비롯한 인권 탄압 문제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구르족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구르족 100만 명이 집단 수용소에 갇혀있는 중국 신장 웨이우얼 자치구의 인권 참상이 2017년에 조금씩 거론되더니 2018년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었으며 2019년 연초부터 국제 논쟁거리로 떠오르기까지 위구르족 문제를 집중 제기해온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유엔도 미국도 아닙니다. 형제의 나라로 불리는 중동의 터키가 2017년부터 인류의 수치라며 중국을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고 중국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터키가 위구르족 인권 상황을 거론하며 문제화시킬 때 미국과 유엔 인권기구들은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터키는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미 악소이 터키 외무부 대변인은 100만 명 이상의 위구르족이 중국의 집단 수용소와 교도소에 수감되어 고문과 세뇌를 받는 것은 더 비밀이 아니다. 중국은 이 기관들을 해체하고 즉각 폐쇄하라고 강도 높게 요구했습니다. 악소이 대변인은 아주 거칠고 공격적이었습니다. 21세기에 히틀러가 만든 강제 수용소를 재도입한 것과 수용소에서 자행되고 있는 위구르족에 대한 조직적 동화 정책은 인류의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터키는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며 눈치를 보고 있었던 안토니우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비극을 종식하기 위한 조처를 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하며 국제 문제화시켰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지 않았다면 터키라는 나라에서 잠시 흥분했던 일로 덮일 수도 있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서 위구르족의 인권을 유용한 카드로 여기게 된 트럼프가 거론하고 서방 국가가 목소리를 내면서 터키의 바람대로 중요한 국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문제를 전혀 몰라서 거론하지 않은 것이 아닌 문제가 되면 외면할 수 없는 머리 아픈 사건이기에 미국과 서방 세계는 거론하길 사실거렸습니다. 중국 내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의 고난에 터키가 왜 분노하고 발벗고 나선 것일까요? 터키에는 인종적 종교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터키인들과 위구르족은 같은 무슬림이자 혈통상으로도 투르크계라는 한 뿌리입니다. 종교도 같은데 같은 민족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당국의 탄압을 받던 위구르족 주요 망명지가 주로 터키인 점도 이런 동질감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불만이 많았던 터키인데 중국 수용소에 구금 중이던 저명한 위구르족 음악가 알루라임 헤이트의 사망설이 불거지면서 중국에 대한 터키 여론이 급격히 악화했습니다. 중국은 터키의 강도 높은 반발에 놀라 즉각 헤이트의 동영상을 공개하며 사망하지 않았고 그가 건재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중국은 터키가 마음에 안 든다 해도 쉽게 뭘 할 수 있는 단순한 나라가 아닙니다. 나토국의 일원이며 미국과 약간의 마찰은 있지만 미국과는 오래된 주요 우방국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1대1로의 키를 쥔 국가이기도 합니다. 중국이 서둘러 터키의 화를 잠재우려 했지만 영국의 가디언은 2018년 2월 11일 호주 영주권을 가진 위구르인 17명이 신장에 갔다가 수용소에 구금되었다고 새로운 폭로를 했습니다. 쿼드 국가로서 미국과 함께하지만 위구르족에 대해선 아무런 의견이 없던 호주에게 중국은 최대 교역국이며 최대 무역 흑자국이며 호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가장 많은 공헌해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중국이라 해도
호주 영주권자의 구금 소식을 호주는 나 몰라라 할 수 없었습니다. 터키처럼 거친 표현은 아니지만 영주권자를 돌려보내라고 요구했고 중국은 주권 문제라며 바로 거절했습니다. 아이즈 국가들이 반발했습니다. 아이즈 국가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입니다. 터키에서 거품을 문 지 1년 만에 위구르족이라면 국적도 가리지 않고 탄압한 중국의 무차별적 인권 침해가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인권을 입에 달고 살았던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발을 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유엔과 미국은 신장 위구르 강제 수용소 문제를 2018년 8월 이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17년부터 이 지역 전체 이슬람계 소수민족의 10%에 이르는 최대 100만 명을 합법적인 절차 없이 구금하면서 1000개 이상의 수용소에 구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장 위구르 지역은 어떤 곳일까요? 중국 전체 면적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이 지역은 중앙아시아 및 중동 8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중국인임을 받아들이지 않는 위구르족이 살고 있습니다. 분리독립을 원하는 소수민족의 세를 꺾기 위해 중국은 2010년 이후 이 지역에 탈이슬람화를 가속시키려는 목적으로 한족을 대거 이주시키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구르 분리독립 세력은 저항했고 여러 차례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중국을 여행하다 보면 지하철을 비롯한 거의 모든 지역과 시설에서 강도 높은 검열을 받아야 하는데 이처럼 검열이 강화된 가장 큰 원인이 분리독립을 원하는 세력들이 테러를 일으키진 않을까 경계하기 때문입니다. 신장 위구르 지역은 시진핑 주석이 필생의 정책으로 여기는 일대일로 핵심 기점이고 들고 나는 관문인 지역입니다. 이 지역 내 분리독립 세력들이 탈레반, 알카에다, IS 등 이슬람 테러 단체와 연계될 경우 일대일로 자체가 위험해진다는 이유도 있지만 이곳의 저항이 중국 전역으로 확산할 경우를 우려해 중국은 2017년부터 강제 수용소를 도입 확대해 왔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 발표는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중국 정부가 밝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집단 수용소는 존재하지 않으며 직업 재교육을 위한 캠프만 있을 뿐이라고 집단 수용과 강제 수용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뭐가 두려운지 외부에서 신장 자치구로 오가는 모든 통로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의 이런 주장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유엔과 인권단체, 서구 언론의 탐사 보도를 통해 강제 수용 실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으며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위구르인들은 DNA 표본을 당국에 제출해야 하고 안면인식 인공지능 카메라의 감시 속에 생활하고 있다며 특히 터키 등 민감 국가로 분류된 26개국에 친척을 둔 사람들은 무더기로 검거됐다고 폭로했습니다. 위구르족은 수용소에서 이슬람 신앙을 비판하거나 이슬람 종교와 언어를 포기하도록 강요받고 있으며 대신 중국어와 유교 경전, 사회주의 사상을 강제로 배우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진핑 주석에 대한 찬양도 빠지지 않습니다. 수용소에 구금됐던 한 위구르인은 영국 BBC 인터뷰에서 잠을 못 자게 하고 매달고 때렸다면서 수감자들은 음식을 먹기 위해 중국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야 했고 다들 영혼을 잃은 로봇 같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제국주의 일본이 자행했던 우리 민족에게 했던 민족문화 말살 정책이 떠오릅니다. 터키에서 한중 감정이 사그라지지 않자 터키 앙카라 주재 중국 대사관은 2018년 2월 12일 터키에 거주하거나 터키를 여행 중인 자국민들에게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보복 차원에서 여행을 금지한 것입니다. 중국 정부의 신장 위구르 이슬람교도 탄압을 터키 정부가 강도 높게 비난한 데에 따른 중국 정부의 대외적 대응 방안을 내보인 것입니다. 중국에서 이 조치를 하기 이틀 전 10일 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모든 민족 집단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있다며 생존권은 기본적인 인권이다. 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테러리즘과 이슬람 극단주의가 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며 터키와 중국은 모두 심각한 반테러 상황에 직면해 있다. 반테러리즘에 대한 터키 정부의 이중 잣대를 비판했습니다. 중국은 반테러리즘과 반극단주의 조치를 하고 있는데 터키가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중국을 공격한다는 것이었죠.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터키는 자국 국경 내에서
효과적으로 테러와 극단주의에 맞서려는 중국의 합법적 노력을 똑바로 이해해야 한다. 터키 정부가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중국을 근거 없이 비난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주권 침해 주장까지 하며 반론을 폈지만 대부분 나라가 이런저런 이유로 거론하지 않을 뿐이지 중국 주장을 받아들이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2021년이 되어 바이든이 집권하고 미중 무역 갈등은 군사적 대립까지 발전했습니다. 2020년 시작된 코로나는 세계적 재앙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도 신장 위구르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과 서방 군대가 철군하고 탈레반이 정권을 넘겨받게 되었습니다. 워낙 틀어막는 강도가 강해 신장 위구르 지역이 급속히 혼란스러워질 만큼 테러 조직과 연계된 이런저런 일이 급격히 증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무장한 세력이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되고 이 모습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된다면 비공개로 이 세력을 지원할 나라는 제법 많을 것입니다. 미국이 아프간을 침공했을 때도 빈 라덴이 사살되었음에도 미군이 철군하지 않을 때도 중국은 아프간 주권을 침해한다며 미국을 비난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프간에서 미군이 철군을 확정하자 중국이 올바른 결정이라며 환영하기는커녕 무책임한 짓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가 독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사관과 자국민을 철수시키지 않은 중국은 탈레반과 미로를 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원하는 대로 탈레반과 미로리 이어질지 아프간발로 중국에서 혼란이 발생할지 철수하며 발생한 힘의 공백을 중국이 파고들어 중국이 기회를 잡을지는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